자, 이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죄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 1심 징역 5년. 예.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풀어갈까요? 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선고 판결문 이제 나온 것을 보고 나서 네.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다양한 이 증거들에 대한 평가. 전체 판결문 내용 보면 뭐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보도가 여러 차례 돼서 이게 이재명에 대한 판결문인지, 예, 그렇죠 말이에요. 김용에 대한 네. 판결문인지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아, 그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신빙성 판단을 굉장히 냉정하게 내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판결문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불법 정치자금을 6억을 받았다는 부분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네. 좀 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자 당신이 예비 경선 후보로 이재명이 네. 뛰고 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여의도에 두 곳이나 되는 넓은 사무실 임차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임차와 관련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냐? 모릅니다. 그럼 그게 무상으로 제공된 거냐? 무상으로 제공됐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경선과 관련돼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냐? 자발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안 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걸 경위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거기다가 전체에 그 관련된 전국 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네. 그와 같은 비용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이냐라고 네. 해서 따져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전달받았던 현금을 가지고 해당되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그와 같은 현실적인 판단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신빙성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유동규의 진술에 더해서 피고인 김용의 법정 진술 이게 일부 이제 자백적 요소로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검토를 해봤을 때 돈은 이동이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와 같은 높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됐을 사용처도 구체화되어 있는데 네. 다만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증명이 안 된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중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은 이게 뇌물은 아니지만 결국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개념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유동규의 진술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동규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예. 이런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다른 재판부에서 다루는 이재명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죠. 예, 이게 이제 약간 저도 뭐 건설 잘 모르지만 네.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멘트만 갖고는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모래만 갖고도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철근만 갖고도 사실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세 개가 합쳐지면 견고한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유동규 진술과 김용의 법정에서의 그 신빙성 없는 돈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임차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의 이런 식의 이야기들과 결합이 되고 여기에 정영학 녹취록까지 결합이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돼서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판이 짜진 거고요. 그 이재명 유죄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기성을 마친 거죠. 예. 그 상태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에 모든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판단의 기준 척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든 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녹취록과 다르게 이 녹취는 녹취를 당하는 상대방, 특히 김만배 또는 남욱, 유동규 등이 이게 녹음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녹취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거짓말을 해야 돼서 어떤 기자를 만나서 거짓말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특수한 목적이 없고 같은 취지로
같은 맥락의 발언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와 같은 반복에 대해서 일부 과장이 있거나 일부 오해가 있거나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가 몰각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류가 있다. 아주 과장됐다라고 하는 부분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와 같은 녹취 파일이고 진술 결과다라고 결국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철근으로 잡은 거죠. 정유학 녹취록을요. 그 이제 이재명이 입장에서는 이제 공범, 예. 종범인 김용희가 재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신경 쓰여야 안 써요. 좌총용 우백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진상 우기명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용머리가 있는 건데 범죄 수괴죠 뭐. 그러니까 예. 신경 되게 썼을 거예요, 그죠? 정신 하나도 없죠. 지금 정신 없어요. 5년 선고 받은 날 아마 머리가 아찔하셨을 겁니다. 네. 야, 내 종범이 5년이면 나는 몇 년이야? 나 우기명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판결의 내용 자체가 왜 이와 같은 돈들을 수수했고 왜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때문에 돈을 받았고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법원의 판결 1심이 지금 적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뭐 대책을 세우려면 뭐 좀 그래도 좀 정신도 좀 수습을 하고 좀 약간은 좀 한가한 뭐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거의 이재명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 바로 저 경기도 도청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또 사안을 달리해서. 네네. 예. 네. 이 관련돼서는 사실 좀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동력이 좀 약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배씨만 이제 기소를 했죠. 그 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시효와 관련돼서는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김혜경, 배모 씨 이렇게 세 명이 공모 단계에 있었고 공범자다라고 판단을 하면 공소시효는 그 중에 한 명만 공소제기가 돼도 판결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연계되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조명현 씨가 본인 신분 다 공개하고 나와서 야 이거 왜 처벌 안 하냐 이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다 이것을 직접 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얘기는 사안 관련해서 법원도 이와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근데 이런 경우에 네. 그냥 저 이재명이랑 조명현 씨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질해 갖고 네. 야, 너 이랬냐 저랬냐 해갖고서 그냥 유무죄 빨리 딱 정례 뿌리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예. 좀 안 그래도 그 법원 TV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하도 이제 피곤하니까 예. 얼마나 질문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담당 재판부한테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 것이며 법정 넓지도 않은데 거기 다 들어와서 계속 타자 두드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 차라리 방송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나 들겠죠. 보여주면 되는데. FM으로 다 하고 내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재판 얼마나 방해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일일이 다 중계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관심사를 내가 혼자서 다 커버하지 않게끔 아예 TV로 중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이번에는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재명이 김혜경이가 전부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모에 대한 부분을 참고인 단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그 카드 횡령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직접 피의자다. 네, 그래서 피의자로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까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주로 김혜경이가 주로 이제 그 논란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는 좀 비켜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강력한 주장은 예. 그거 아니야. 이재명이가 주범이야, 몸통이야 이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법카를 갖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법카를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쓸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써도 사적 남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제 와이프를 줬어요. 그럼 제가 주범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 쓴 사람은
사람은 물론 아니 잘못 예. 그 부인이 몰래 가져가도 주범인가요? 몰래 가져가지 않았겠죠. 써라 이렇게 했으니까. 몰래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구나. 그거는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타인 카드를 절취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죄를 안 지으려면 김혜경이가 자기가 몰래 훔쳐서 썼어요. 이래야 되는 거네. 그 신용카드 절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카 절취가 되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하면 죄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네, 혹시 이재명이는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남편 지갑에 있던 법카를 꺼내서 절취해서 무단 사용했다. 네, 그런 주장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이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지가 뒤집었으면 간단한데. 예.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예. 그 대장동 개발 당시에 사업 추진 당시에 그 주요 의사결정을 그 이재명이가 다 했다. 예. 그런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네요. 예, 뭐 이것도 이제 구치기 들어가는 거의 증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굳이 이와 같은 증언을 뭐 허위로 할 이유도 없고 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진술한 사람이 황무성 전 사장이요? 네네. 이 사람 뭐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쫓겨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유동규 씨가 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지금 이재명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 다 했다.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그거를 더 인간의 수준에서 증명합니까? 진술상으로는 거의 앞뒤가 딱 맞는 얘기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부적인 실질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 유동규가 했고 그와 관련돼서 시에서 결정 사항 내려야 될 거는 이재명이 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뭘 판단하겠습니까? 시켰구만. 이런 심증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재판에서 있었던 자료들이 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이 또 막 참고 자료로 올라오게 되면 심증 연결과 관련된 객관성이 담보되는 단계까지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 보면 저 황무성 씨의 진술에는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동규였다고 하면서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자기는 알았다. 그 당시에 유동규가 또 그러고 다닌 모양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의사 결정을 사실 사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모든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알고 있고 전화 한 통화해 갖고 결제 받고 하면 그 지 밑에 본부장인데. 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실세지. 나 바지였구나. 금방 깨닫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고성호 TV도 이 본부장들이 실세라 갖고 그거 제가 바지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구나. 네. 이 참 그 유동규도 이런 대목에서는 이 좀 되게 좀 호가호위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정진상 씨도 그렇고 김용 씨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사실 건설 개발하고 건설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지내다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만나서 서로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로 개인적으로 엉키게 됐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라고 하는 인구 100만이고 굉장히 분당이라는 알토란 같은 땅을 품고 있는 이 도시의 도시개발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꽃보지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인 책임자로 도장 찍는 자리에도 안 앉아서 뒤에 실질적인 2인자 노릇을 다 했으니까 얼마나 미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래요. 자, 울산 선거농단 사건 1심 있었잖아요. 네.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등 12명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재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 받아야 되겠죠. 조국이? 네, 왜냐하면 이거 수사받고 재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년 7개월 동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진행됐던 재판이 결국 결론이 나왔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었고 선거 범죄였고 하명 수사였다라고 1심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진통 속에서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수많은 증언이 거기 누적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그걸 무슨 수로 뒤집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비법률적인 명예 회복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증거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통화되고 전달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브릿지 역할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결국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이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소시효 걱정 없이 수사를 열심히 받게 되실 상황이 도래했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헌문란 수준에 이르는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이나 임종석이는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는 건가요?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자들은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도 계속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공범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공범에 대한 공동 피의 구조를 짜게 되면 그건 또 공소시효가 아무 공소시효가 문제가 안 되네. 정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죄 나온 황운하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지를 예수님한테 비유하는 글을 올려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셔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으신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유를 본인에다가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하시면 이분이 지금 현재 판결 선고 받으시고 그냥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보통 이렇게 갖다 자기를 그런 성인에 비유하는 거는 신성모독 수준을 좀 넘어서서 좀 뭐랄까요. 왜 이러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조금 사실. 치료가 진단이 필요할까요? 좀 과대망상이 이제 심해진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좀 우선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이유가 모든 인류와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황후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겁니까 도대체? 본인을 위해서? 아니 문재인을 위해서지. 있잖아요 여기. 근데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계 문재인.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 출세. 그러니까 이게 비유할 게 아닌 거죠. 그 말 맞습니다. 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던 사람들이 몇몇 도둑들 도둑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뉘우치기라도 해서 뉘우치기라도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건 뉘우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신성모독 소리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뉘우치고 한 명은 뉘우치지 않았던가? 그랬나요? 예.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네네. 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예. 이런 건 또 우리 하느님 이 신자들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김주환 목사님 계셨으면 저기 임명진 목사님 계셨으면 혼났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 바라바라는 도둑 이름은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예, 한 명만 뉘우치고 한 명은 끝까지 막 저주 악담 퍼붓고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악담 퍼부은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네. 욕보인 거죠. 예, 그렇다 생각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답니다. 네네네. 다행히. 예. 괜히 어려운 데로 가가지고. 그래요. 예, 자, 송영길이 있잖아요. 네. 송영길이는 이름만 얘기해도 이렇게 웃길까 이제. 이제 변호사님도 웃기세요? 근데 좀 약간 컨셉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컨셉을. 예. 그냥 좀. 그 표현 자체가 자꾸 이제 나 이거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영장 청구돼도 나 기각시킬 자신 있다. 이건 뭡니까? 영장은 청구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잘못 안 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난 최소한 구속은 안 당할 거야. 그게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 저도 이런 말 하셨는지 몰랐는데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다? 신박한 해석이 나왔는데 노동자 변호사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그리고 환경노동 계속 오래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 관련 변호사 일을 쭉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급여를 목적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노동을 제공을 하고 시간을 제공하면 근로자다라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근로자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오래된 판례고요. 유권 해석으로 이미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여러 차례 해석을 해왔는데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다. 예, 몇 년도에 살고 계신지를 제가 가끔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송영길 이름을 하여튼 좀 웃겨 이 사람. 들으면 미소를 짓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이 컨셉을 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긴 해.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 뭐 감옥 갔다 온 정치인 컨셉으로 코미디 프로에 가끔 단역으로 출연하고 봉숭아 학당 뭐 이런 데 나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이제 스폰을 한 사람이 예. 아유 뭐 내가 돈 줬다. 네. 그 송영길이 캠프 해단식에 갔더니 예. 송영길이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말했다. 예. 이런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지? 뭐 요새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빼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빼박. 예. 빼도박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예. 거의 이제 쐐기를 때려 박는 거죠. 이런 말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런 말은 이거 탄핵이 안 되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예.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아닙니까? 줬고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반박이 안 되면 법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된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사 단계부터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 설명할 것이며 이정근 녹취록 3만 개라 그랬나요? 하여튼 3만 개에 달하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해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결국은 들고 있는 패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서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사람 8일날 요번 주 금요일이군요. 예. 예,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 어떻습니까? 소환 조사를 해서 예.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도망갈지도 몰라 하고 바로 영장 청구가 갈 수도 있습니까? 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할 만큼의 진술을 밖에서 하고 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시는 거는 자극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윤관석 의원 관련된 재판도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정근 씨 진술도 견고하고 강래구 전 감사 진술도 견고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 준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조사 들어가서 질문 받을 때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진술 거부권밖에 할 게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 정도인데. 또 진술 거부권이구나. 근데 물어볼 것들이 또 많아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다 보면 조사 한 번에 안 끝날 가능성도 높고요. 영장을 급하게 치는 거 전국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예. 국민들도 가끔은 송영길이 보면서 또 웃으면 또 좋으니까. 예. 아니 불구속 상태로 둬서 국가 공익적으로 좀 크게 해댈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서 아마 그 점을 고려했나 봅니다. 증거가 확보가 다 돼 있으니까 난 유죄 받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되지는 않을 거고 법정 구속될 것 같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죠. 네. 영장을 사전 영장 청구를 하면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면 요즘 보통 기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죄 증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묶어놔도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망은 안 간다 이제 못 간다. 출금 정도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영장은 기각시킬 자신 있다. 그래요. 이런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던 이정석 검사를 결국 탄핵했어요. 이 사람 딴 데로 갔는데도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정섭 차장 2차장 검사인가 이 사람을 대리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병수 검사요. 야, 근데 안병수 검사에 대해서 무슨 10년 전 사건까지 소환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대고 있다 그러는데 10년 전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KTENS 대출 사기 관련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당시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관련돼서 부탁을 하니까 수사를 무마해주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게 이제 현재 주장되고 있는 혐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좌파들이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은 공소시효도 훨씬 지난 상태고 네. 사실관계상으로 주장을 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루머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탄핵 사유를 삼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안병수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한 그 사기범, 예. 20년형 받았다 그러대요. 그래 네. 지금 감옥 살고 있다면서요. 네. 20년형이면 엄청 중형 때린 거 아니에요? 14년도에 그 정도 형을 때렸으면 예. 사실은 엄청나게 양형을 굉장히 세게 적용했어요. 그것도 저 금융 사기범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봐줬다고 뭐라요? 지금 그러면 사형시키지 않아서 봐줬다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도 고소장 받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고소장이 항상 사실만 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고가 있습니다. 무고. 네, 무고가 있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라는 것들도 하게 되면 사실은 무고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 징계를 요구하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사를 검찰청법에서는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탄핵 대상자로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 밑에 규정들을 보면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그냥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럼 굳이 이걸 탄핵을 검사는 탄핵 대상에서 빼줘야지. 그게 낫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정치적 대상화 되게끔 네. 너무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뭐 검사장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수사검사.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굳이 전체를 다 탄핵 대상으로 법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잡혀갖고 수사검사 탄핵시켜달라고 네. 민주당에 민원 넣고 그럴 거 아니야. 스폰서 그래갖고요. 수사 아니 이재명이 그 개항을에 네. 저 주민이 네.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갔어. 인천지검에 있는 검사 한 명 탄핵 좀 그러면 걸어달라. 이재명이한테 그 지역구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 걔 너무 수사 미친 듯이 한다. 걔만 좀 그렇지. 이렇게 꺾어 놓으면 좀 다른 탄핵 애들은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 검사만 좀 꺾어달라 이렇게요. 청탁성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찰청법에서 모든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해놓은 게 과잉 신분 보장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물론 검사도 신분 보장을 해야 되지만 검찰청법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형태의 여러 가지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탄핵 대상,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갖고 과잉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을 필요가 없고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면 이런 판단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무고성 탄핵 소추. 네. 무고성 탄핵. 네, 이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주문 형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고성 탄핵 경우에는 뭐 벌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 국회의원 전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무고성 탄핵도 탄핵인데 네. 그건 대표 발의자가 있어요. 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네. 그 국회 본회의 표결하기 전에 네. 그 자는 처벌을 해야지. 아니 동의한 사람도 다 처벌을 해야죠. 아니 그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하라는 얘기는 다 검토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도 사실관계 판단을 해서 하라는 거지. 아니 뭐 말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네. 그 대표 발의한 자만 처벌을 해도 아무도 못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묻는 건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용에 이와 같은 탄핵 소추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라고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정치적인 파장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네. 예. 그 경우에 예. 그 탄핵 당했다가 정말 무고하게 탄핵 당했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잖아요. 네. 헌재 판결로 예. 그 사람이 자기를 무고하게 탄핵한 네. 이 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이죠. 국가배상법 문제로 가는 건데 결국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와 같은 이제 그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개개인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 행사의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먼저 물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도 그 구상권은 인정될 것 같은데요. 근데 돈들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세비 차압해야지. 아니 국회의원일 땐 세비가 되겠죠. 어.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 총선 후에. 네, 집행하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 경우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소속 국회의원일 때 소속 당을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당을 해산하겠죠. 아 이것들이 잘 빠져나가네. 예. 당 신장 개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지금 저 이재명이 유죄 나면 400몇 억인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네. 선거법으로. 다 탈당하겠죠. 그러니까 저기 다 당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도망가나 지금 그거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탈당 다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대법원이 주요 재판 하급심에 대한 중계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재밌네요. 예. 국민의 87%는 찬성이야. 예. 그런데 검사는 48, 법관은 44만 찬성이야. 예. 왜 이래요? 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높아요? 엄청 높은 거죠. 거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과반수, 절반까지까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괴롭다는 뜻이구나. 네, 그냥 공개하는 방송이 적절한 것들은 공개를 차라리 하자. 차라리 하자. 법원의 변호사들한테 의견 물어봤을 때 본인의 어떤 걸 공개하자고 할 때 절반 가까이 찬성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답을 아예 안 합니다. 네, 10분의 1도 찬성 안 할 겁니다. 그게 괴로운 부분이 없으면. 근데 검사도 판사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관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깨달은 분들이고 소극적입니다. 판단할 때 이거 찬성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아하. 그러신 분들이 44.7%가 찬성했다. 이거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괴로워한다는 뜻이구나. 네, 그렇죠. 지금 비공개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대법원에서 받아오는 법원 전체 예산, 전국 법원 판사도 있고 법원 공무원도 있고 경매도 해야 되고 회생파산도 하고 형사재판도 하고 민사재판도 하고 하는 전체 예산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 되는데 이게 2010년도 이후로 거의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형사소송법 하나 완전히 수사권 조정하면서 공판이 3년 7개월 막 2년 막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일 막 공판해야 되는 사건들 엄청 늘어나고 판사 법관 수 증원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야근에 시달리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법부에 좀 더 해줘서 재판이 제대로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수사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법원 방송을 이제 오픈한다는 얘기는 판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국민에게 보여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더욱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법부를 만들고 싶다라는 뜻이 저는 44.7%는 찬성표로 쌓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재판을 중계 방송한다 그러면 시청률이 한 30% 이상 나올 건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보시. 그렇지. 뭐 광고도 막 계속 때릴 수 있어. 법원 광고요? 그 법원은 진짜 돈 벌 것 같은데. 법원이요? 예. 그 돈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근데 항상 법원은 적자 재정이고 계속 그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을 다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 노조가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저 예산 부족분 좀 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시청률 엄청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만 하면. 그거 드라마보다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강추. 전 세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다 보지 않을까 싶네요. 강추. 문재인 재판이 더 시청률이 높을지 이재명 재판이 더 시청률이 높을지는 이건 가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기자분들도 법정 안 가고 그렇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청하면서 기사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기사가 그렇게 되면 아마 변호사들이 그걸 분석하기 전부 다 위해서 해설하는 변호사 일자리는 늘 거예요. 중계 방송하러 나가는 것처럼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도 그 방송만은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해 드릴게요. 저거는 무슨 주장이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그런 새로운 또 장르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 감기 증상과 비슷한 독감, 그다음에 기관지염, 또 폐렴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한 12월, 1월 이렇게 2024년도 맞이하실 수 있게끔 하루하루 잘 이렇게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는 법승 TV 진행하시는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제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